자, 오늘 10월 14일이죠? 거꾸로 수학교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학습 문제는 부피의 큰 단위를 알 수 있어요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1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오늘은 그냥 부피의 단위가 아니라 부피의 큰 단위를 알 수 있어요입니다. 자, 그러면 큰 단위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작은 단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피의 단위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피의 단위는 하나의 쌓기나무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몇 센티미터였나요? 가로도 1, 세로도 1, 높이도 1cm였죠. 자, 그래서 얘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답은 1세제곱센티미터. 얘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피 단위예요. 그쵸? 근데 오늘은 부피의 큰 단위를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쌓기나무보다는 큰 그런 쌓기나무가 나오겠죠?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 고쳐볼까요? 이제 조금 괜찮네. 자, 여기서 오늘 나오는 부피의 큰 단위에서 나오는 커다란 쌓기나무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도 깁니다. 얘의 길이는 얼마냐면요. 얘가 1cm라면 이번에는 1m입니다. 1m. 오늘 우리 저번에 배웠죠? 1m는 몇 cm인가요? 100cm. 그러면 세로도 100cm. 높이도 100cm.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피의 큰 단위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고 1m는 100cm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미터로 구하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정답은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1m를 100cm라고 보고 고치면 1m는 100cm 곱하기 이것도 100cm 곱하기 100cm.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00cm인 정육면체 얼마인가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겠죠. 읽어보면 얼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부피의 큰 단위입니다. 부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1세제곱센티미터지만 부피의 큰 단위도 알고 있어요. 부피의 큰 단위는 1세제곱미터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할 내용의 전부거든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쪽 활동 1번을 보겠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쌓기나무가 있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겠죠. 가로 얼마? 1, 세로 1, 높이가 1cm예요. 이렇게 작게 생겼을 거예요. 이것으로 뭔가를 만든대요. 뭘 만들까? 한 모서리가 100인 정육면체를 만들어 본대요. 어떤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100인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가 100이면 가로 100.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 같으니까 세로도 100, 높이도 얼마? 100이 되겠죠. 얘를 쌓아가지고 이런 걸 만든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되겠네. 가로 한 줄에는 부피가 1인 정육면체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갑니까? 가로 한 줄이면 이 가로 한 줄이죠. 이 가로 한 줄에 얘가 몇 개나 여기 들어가게 될까요? 얘의 가로는 1이야. 그러니까 100cm만큼 쌓으려면 당연히 100개 놓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한 줄에는 부피가 1인.
그런 정육면체가 몇 개 들어갈까요? 세로도 마찬가지죠. 얘 세로가 1이니까 여기 100cm 안에 딱 맞게 들어가려면 딱 100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높이에는 부피가 1인 그런 정육면체 쌓기 나무가 몇 개 들어갈까요? 높이도 얘 1이에요. 그러니까 100에 맞게 들어가려면 당연히 얘도 100개. 그러면 한 모서리가 100c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cm인 정육면체가 몇 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에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그 다음에 높이에 100개. 그러면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만큼 있을 거고 그게 100층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100만 개의 정육면체가 이 안에 이 작은 게 100만 개 요 안에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쵸? 자, 활동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활동 2번이 더 쉽네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0, 100, 1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정육면체의 가로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로 한번 볼게요. 가로는 100cm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건 몇 미터입니까? 고쳐주면 100cm는 1m죠. 자, 그럼 1m. 정육면체의 세로는 몇 미터입니까? 똑같네요. 세로도 역시 100cm니까 1m.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도 100cm라고 나와 있으니까 1m로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1m.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원래 구하던 대로 구하면 되죠. 가로 몇 미터? 1m. 세로 몇 미터? 1m. 높이 1m. 답은 1 하고 미터가 3개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00cm인 정육면체 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미터라는 거겠죠. 자, 약속이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큰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 모서리가 1m인 그런 정육면체를 사용합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전부 다 1m가 되죠.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1세제곱미터라고 하고 읽을 때는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활동 3에서는요. 우리가 저번에 배운 세제곱센티미터와 그리고 오늘 배운 세제곱미터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 모서리가 1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정육면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겠구나. 자, 그러면 가로 얼마? 100cm. 세로 얼마? 100cm. 높이도 얼마? 100cm. 정육면체니까 무조건 다 똑같겠죠. 자, 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 1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를 구하라고 했네요. 한 모서리가 1. 그러면 가로도 1m, 세로도 1m, 높이도 1m가 됩니다. 얘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모서리가 100인 경우와 한 모서리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보래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100cm는 뭐하고 똑같아? 1m하고 똑같아. 100cm는 1m하고 똑같아. 100cm는 1m하고 똑같아. 그러면 100cm와 1m가 똑같으니까 이 정육면체야. 이 정육면체, 두 정육면체 어떤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1세제곱미터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다는 거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답을 적을 수 있겠네.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생각합니까? 몇 세제곱센티미터예요? 1세제곱미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이 6개 붙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익히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익히기 문제에서는 아까 했던 세제곱 미터와 세제곱 센티미터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죠? 미터였죠?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였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떤 문제를 푸냐면 세제곱미터인 것을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세제곱 센티미터였던 것을 세제곱 미터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줄게요. 자, 먼저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수점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 옮깁니다. 그 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고치고 싶다면 소수점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갑니다. 왼쪽으로 6칸. 자,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5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고쳐라 하는 문제네요. 자, 1번과 2번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에요? 네, 1번 유형이죠.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고치는 것. 자,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고칠 때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 옮겨라고 그랬습니다. 5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어디 있는 건가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자, 얘를 6칸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칸은 다 뭘 채워주면 되나요? 0, 1, 다 0, 0, 0, 0. 그러니까 5 세제곱미터는 5, 0, 0, 0, 0, 0, 0. 5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고쳐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역시 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고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5칸 옮긴다. 1.5라고 나와 있네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6칸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빈칸엔 다 뭘 채우라고요? 네, 0, 0, 0, 0, 0. 그러면 1.5 세제곱 미터는요. 1500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읽어보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만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바꾸는 문제예요. 1번과 2번 유형 중에서 2번 유형이죠. 세제곱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점을 어느 쪽으로 6칸 옮기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6칸 옮기라 그랬어요. 자, 3, 0, 0, 0, 0, 0, 0에 보이지 않지만 소수점 어디 찍혀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수점은 무조건 숫자의 맨 뒤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얘를 앞으로 6칸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000이 됐네. 소수점 아래 0은 버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3 세제곱 미터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두 번째 문제죠. 세제곱 센티미터를 미터로. 자, 350이네요. 자, 두 번째 유형이니까 이번에도 소수점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6칸 옮겨줍니다. 얘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소수점은 어디에 있다? 숫자의 뒤에 이렇게 찍혀져 있다. 6칸 앞으로 왼쪽으로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자, 빈자리엔 무조건 다 뭘 넣어주라고요? 네, 0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넣어주고 앞에도 0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답은요. 0.000335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방법만 알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학습 문제를 클래스팅에 적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제까지 본 강의에 왼쪽, 위쪽에 적혀져 있던 그것이 전부 다 학습 문제이고 48쪽 위에 적혀있는 파란색 글자로 적혀있는 그게 바로 오늘의 학습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적기만 하면 1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수수강 꼭 챙겨서 학교에 오도록 합니다. 네, 오늘 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세요.